저녁 어스름이 고즈넉한 한옥의 툇마루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등불 아래 비단처럼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30 남짓의 최유진이 손전화를 들고 이야기 마당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봄날 햇살처럼 따사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꿀을 바른 듯 달콤한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은 바로 옆에 앉은 시어머니, 75해의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내려앉은 박옥순의 무릎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보세요. 저희 어머니와 이렇게 오붓한 저녁을 보내고 있답니다. 저에게 어른을 모시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세상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에요. 그렇지요, 어머니? 유진의 다정한 물음에 옥수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생기 없는 눈빛은 먼 곳을 향해 있었지만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화면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야기 마당을 마친다는 인사를 끝으로 손전화 화면의 작은 불빛이 꺼지는 순간 유진의 얼굴에서 봄날 같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리처럼 차가운 표정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의 무릎 위에 다정하게 놓여있던 담요를 거칠게 채워갔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옥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유진은 낮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보면 오해하잖아요. 제가 애써 만들어 놓은 따뜻한 그림을 어머니께서 다 망칠 뻔하셨다고요. 제가 분명히 자연스럽게 웃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옥수는 주름지고 마디가 굵은 손을 모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저 몸이 좀 고단해서 그랬다. 유진은 옥순의 변명에 코웃음을 치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독을 품은 뱀처럼 나직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고단하시다고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이라고는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간단한 것조차 제대로 못하시면 어떡하나요? 어머니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시군요. 알아들으셨어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제 일을 방해하시면 아드님이 매달 보내드리는 약값마저 제가 전부 끊어버릴 겁니다. 말을 마친 유진은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듯 자신의 손을 털어내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룻소리와 함께 그녀의 모습이 방 안으로 사라지자 넓은 대청마루는 순식간에 춥고 텅 빈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옥수는 한참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어둠이 마치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그녀의 메마른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울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 슬픔을 들어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대하고 차가운 한옥 안에서 늙고 병든 노인의 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그날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느 고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살고 계신 곳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찾아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석 달 전의 박옥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한옥은 언제나 다림질한 천에서 나는 빳빳하고 향긋한 냄새와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옥수는 평생을 바늘과 실과 함께 살아온 이름난 자수 장인이었습니다. 그녀의 투박하지만 섬세한 손끝에서 피어난 꽃과 나비는 마치 살아 숨 쉬는 듯했고 집 안 곳곳에 놓인 수혜품들은 그녀의 자부심이자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 곁에는 언제나 9살 손자 강아준이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말이 없고 조용한 아이였지만 그림 그리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술을 놓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작은 도화지에 자신만의 세상을 그려놓곤 했습니다. 옥수는 그런 손자에게 서툰 솜씨로나마 바느질을 가르쳐주며 소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롭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들 민준과 며느리 유진이 시골집으로 내려오면서부터였습니다. 유진은 최근 현대 며느리의 살림일기라는 이름으로 이야기 마당을 시작했는데 도시 생활과 전통적인 가치를 조화롭게 꾸려나가는 젊은 주부의 모습을 보여주며 제법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유진은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대신 날카로운 눈으로 사방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참 예스럽고 좋네요. 그런데 제 이야기 마당에 담기에는 조금 맵시가 부족해요. 특히 저 오래된 괴는 화면의 전체적인 느낌을 해치는 것 같아요. 유진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은 옥순의 남편, 즉 유진의 시아버지가 평생을 아끼며 사용했던 손때 묻은 자개장이었습니다. 옥순의 얼굴에 서운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얘야, 그건 내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귀한 물건이다. 함부로 옮길 수가 없어. 옥순의 말에 아들 민준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유진이 말이 맞아요. 요즘은 저 사람의 이야기, 마당 덕분에 우리가 빚도 갚고 사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아들의 말은 옥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아내의 성공이 늙은 어미보다 더 중요해진 아들의 모습에 옥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기어이 일꾼을 불러 자개장을 창고 깊숙한 곳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방구석에서 말없이 지켜보던 하준이는 자신의 낡은 그림책 한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성껏 자개장을 그린 뒤 그 옆에 서 있는 엄마의 얼굴에 커다랗고 검은 가위표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기나긴 싸움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진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탁하는 듯 했던 말투는 어느새 당연하다는 듯한 명령조로 바뀌었고 집안의 모든 것은 그녀의 이야기 마당을 위해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유진은 가족의 살림을 더욱 알뜰하게 꾸려나가겠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옥순이 평생 모아온 쌈짓돈과 매달 나오는 얼마 안 되는 연금까지 모두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줄을 틀어준 유진은 이제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마치 연극 무대의 소품처럼 다루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고된 자세로 앉아 사진을 찍게 했고 조금이라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어머니, 표정이 왜 그러세요? 보는 사람들이 제가 어머니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활짝 웃으셔야죠. 행복한 것처럼요. 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옥순의 몸과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갔습니다. 지병인 혈압 때문에 제때 약을 먹어야 했지만 유진은 촬영이 먼저라며 약 먹을 시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구독자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약은 촬영이 다 끝나고 드세요. 오늘 제 마음에 쏙 들게 잘해주시면 그때 드릴게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옥수는 저항하려 했지만 아들마저 아내의 편을 드는 상황에서 늙고 병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굴욕과 서름을 꾹꾹 눌러 삼키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는 작은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할머니가 겪는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말을 거는 대신 자신의 그림책에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그림은 날이 갈수록 어둡고 슬퍼졌습니다. 엄마가 할머니의 지갑을 빼앗는 모습, 부엌 구석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할머니의 뒷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리는 아빠의 얼굴까지. 하준이의 도화지는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진실들로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그림 그리는 것 외에는 아무 것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던 옥수는 손자의 방에 들렀다가 우연히 그 그림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옥순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수모와 고통이, 그리고 그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어린 손자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옥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순수하고 약한 존재인 손자마저 깊은 상처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옥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며칠 뒤 유진이 광고주를 만난다며 아침 일찍 도시로 나간 날이었습니다. 옥수는 마당을 서성이는 아들 민준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푸른 멍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유진이 옥순의 팔을 거칠 게 잡아 끌다 생긴 상처였습니다. 민준아, 이것 좀 보거라. 네 아내가 한 짓이다. 저 아이는 내 돈을 모두 가져가고 나를 굶기고 병든 몸조차 돌보지 않는다. 네가 어떻게 좀 해줘야 한다. 너는 내 아들이지 않니? 옥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상처를 애써 외면하며 괴로운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부풀려서 생각하지 마세요. 유진이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그 사람의 사업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았을 거예요.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오른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유진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사람 비위 좀 맞춰주시고요. 아들의 말은 늙은 어머니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옥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참으라고. 얘야, 나는 하루하루가 숨이 막힌다. 네 아내는 나를 말려 죽이려 하고 있어. 옥순의 애원에 민주는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저 좀 그만 힘들게 하세요. 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옥순의 눈에서 힘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핏줄을 나눈 아들마저 돈과 안락한 삶을 위해 자신을 버렸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주고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깊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옥수는 텅 빈 마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넋을 놓고 앉아있던 옥순의 눈에 먼지 쌓인 재봉틀이 들어왔습니다. 한때는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삶의 기쁨이자 위안이었던 낡은 재봉틀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빛바랜 색실들이 담긴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옥수는 홀린 듯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거칠어진 손으로 재봉틀을 부드럽게 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텅 비어있던 그녀의 눈동자에 아주 작고 희미한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의의 불씨였습니다. 옥순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낸 것은 추석 명절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이야기 마당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추석맞이 생방송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 가족이 함께 전통 음식을 만들며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며칠 전부터 옥순을 닥달했습니다. 혈압이 높아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옥순이었지만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늙은 시어머니를 부엌에 세워두었습니다. 옥수는 어지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꼬박 밤을 새워 송편을 빚었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혹여나 며느리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아프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생방송을 앞두고 최종 연습을 하던 중에 터졌습니다. 유진은 실제 방송처럼 손전화를 세워두고 옥순에게 갓 쪄낸 송편을 소반에 담아 들고 나오라고 시켰습니다. 밤샘 노동으로 기력이 다한 옥순은 떨리는 손으로 소반을 들고 마루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현기증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옥순의 손에서 미끄러진 소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정성껏 빚은 오색 송편들이 마루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문가에 서 있던 손자 하준이의 존재를 까맣게 잊은 유진의 입에서 끔찍한 폭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늙은 것이 이를 이따위로 망쳐놔. 이게 오늘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노인네 같으니. 옥수는 쏟아진 송편을 보며 망연자실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금방 다 치울게. 그녀가 허리를 굽혀 송편을 주우려 하자 유진은 그런 옥순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손대지 마. 당신 손이 닿으면 더 더러워져. 어떻게든 방송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썩 방에 들어가서 내가 부를 때까지 나오지도 마. 유진은 급히 밖으로 나가 배달 음식을 시켜 자신이 만든 것처럼 꾸밀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마루에 남겨진 옥수는 깊은 굴욕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작은 손이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하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그림책을 펼쳐 옥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프고 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림 속 할머니는 화려한 의자에 앉아 위험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치에는 작고 초라한 모습의 엄마가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 한 장이 옥순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자의 그림이 그녀에게 싸워야 할 이유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옥순의 눈길이 유진이 방송 때마다 아늑한 분위기를 만든다며 옆에 두는 고운 비단 방석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치밀한 계획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어둠 속에서 옥순은 조용히 방석의 한쪽 실밥을 조심스럽게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침착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옥수는 하준이에게 자신이 평생 몰래 숨겨두었던 비상금을 쥐어주며 작은 종이에 적은 물건을 사오라고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작은 심부름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하준이는 할머니의 부탁대로 아주 작은 기계 장치를 구해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밤 옥수는 평생의 기술을 모두 쏟아부어 그 작은 장치를 비단 방석의 화려한 수무늬 속에 감쪽같이 숨겼습니다. 탐스러운 모란꽃의 붉은 꽃술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렌즈는 육안으로는 도저히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위장되었습니다. 그녀는 방석 안쪽에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전원을 연결하는 선과 작은 전지도 함께 숨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옥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순종적인 표정으로 유진에게 그 방석을 건넸습니다. 얘야, 어제는 내가 큰 실수를 했다. 미안한 마음을 담아 이 방석의 술을 새로 놓아보았다. 부디 네가 하는 일이 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다. 유진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방석을 살펴보았지만 평소보다 더욱 화려해진 자수를 보고는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보기 좋으니 방송할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겠어요. 어머니께서도 이제야 쓸모있는 일을 하시네요. 유진의 비아냥거림에도 옥수는 묵묵히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문제의 방석은 유진의 손전화가 가장 잘 비추는 자리에 놓였고
그 안에 숨겨진 작은 눈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모란고 속 렌즈는 유진의 두 얼굴을 남김없이 기록했습니다. 화면 앞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며느리였지만 방송이 끝나면 돌변하여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퍼붓는 모습, 식사 시간이 되어도 옥순에게는 멀건 국물만 건네는 장면, 심지어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의 행동을 흉내내며 조롱하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어색하게 웃어넘기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유진이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효도야. 저 늙은이는 그냥 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뿐이야. 사람들은 구구절절한 노인네 사연을 좋아하거든. 이 이야기로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고 나면 제일 값싼 요양원에 보내버릴 거야. 우리 남편. 그 사람은 찍소리도 못해. 이미 내 소나기에 있거든. 옥수는 손자 하준이의 도움을 받아 방석 속에 담긴 영상들을 작은 저장 장치에 모두 옮겼습니다. 기계를 다루는데 서툰 할머니와 달리 하준이는 놀라울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는 옥순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마침내 추석 당일이 밝았습니다. 유진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생방송을 위해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름다운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고 값비싼 배달 음식들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그릇에 옮겨 담는 그녀는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유진이 손꼽아 기다리던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사한 한복을 차려입은 유진은 정성껏 차린 음식상 앞에 단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어색한 표정의 남편 민준과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옥순이 자리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유진의 이야기 마당에 모여들어 칭찬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유진이 꾸며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창 늘어놓던 바로 그 순간 옆방에서 할머니의 신호를 기다리던 하준이가 조용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유진의 손전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환하게 웃고 있던 유진의 얼굴 대신 낯선 영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며칠간 모란곳 방석이 기록해온 진실의 조각들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유진은 시어머니에게 끔찍한 말을 내뱉고 있었고 음식을 빼앗고 심지어 요양원에 버릴 계획을 친구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마당의 대화창은 순식간에 충격과 분노의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 여자 악마 아니야? 가짜 효부에게 모두 속았네. 이건 범죄야. 당장 신고해야 해. 유진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방송을 끄려 했지만 손전화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죽은 듯이 앉아있던 옥순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하준이의 낡은 그림책을 집어들어 마지막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여왕처럼 당당하게 서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옥순은 그림책을 화면 가까이 가져가며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며느리의 진짜 살림일기입니다. 어른들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 9살짜리 아이가 대신 기록한 고통의 일기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신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제 웃어보렴, 유진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남편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은 꺼져버린 손전화 화면과 싸늘한 시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답던 얼굴은 이제 공포와 증오로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모든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진의 이야기 마당은 문을 닫았고
그녀는 노인 학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광고 계약은 취소되었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엄청난 빚뿐이었습니다. 남편 민준 역시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의 악행을 알고도 방관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쫓겨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반면 옥순의 집에는 다시 따스한 햇살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작은 수의 공방을 열었고 정성이 담긴 그녀의 작품들은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곁에서 하준이는 예전의 밝고 쾌활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림책의 마지막 장에는 할머니와 손자가 마루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따뜻한 색감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약한 존재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거대한 거짓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실의 힘은 때로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위대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